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트렌디하게 바꿔드리는 방송 주식 트렌드 진행의 아나운서 김소정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PC 지수 발표를 앞두고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0.4%대 하락세로 마감을 했고요. 국내 증시도 오늘은 약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PC 지수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앞으로의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할지 그리고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어떤 공략주를 살펴봐야 하는지 지금부터 저희 주식 트렌드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식 트렌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바로 알려드리면요. 우측 하단 QR코드 나오고 있습니다. QR코드 쪽으로 휴대폰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하단으로 가깝게 비추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빠르게 입장하시고 오늘의 공략주 수익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주식 트렌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 최근 방송 공략주들 함께 보여드릴 텐데요. 우선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41.7%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52주 신고가까지 경신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에이펙트 역시나 반도체로 공략드렸고 38.2%의 수익률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제약바이오주로 공략을 드렸던 퓨처캠이 굉장히 단기간 안에 또 14.5%의 상승률 보였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목요일에 방송에서 공략을 드렸는데 한 주 만에 14%대의 상승률 달성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냈다는 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최근 2월장에서 공략을 드리고 27.4% 상승률 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2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많은 종목들 공략을 드리면서 현재 많은 종목들이 또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2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수익 나오는 종목들 제공해 드린 만큼 오늘도 3월 시장을 대비할 수 있는 공략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채널 끝까지 고정하시고 오늘의 공략주도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로스 테크놀로지 바로 살펴보시면요. 현재 41.7% 상승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월 초에 이 종목을 공략을 드렸었죠. 반도체 관련주로 공략을 드렸고 반도체 중에서도 아직 상승이 많이 나오지 않은 종목으로 차트상으로 자리도 굉장히 좋다라고 공략을 드렸습니다. 최근 장에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이면서 무려 41.7%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요. 52주 신고가까지 달성하는 흐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많은 반도체 주들 중에서도 여러분들께 시장에서 가장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상승 모멘텀이 많은 종목들을 공략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꾸준하게 또 수익이 나고 있는 거고요. 오로스 테크놀로지 이외에도 지금 에이펙트라는 반도체 기업으로도 30%가 넘는 38%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주 2월 15일 중순에 공략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차트를 살펴보시면 저희 주식 트렌드에서 정확하게 눌림목 자리를 공략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생방송에서 공략드렸던 시점이 바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기 직전에 공략을 드렸는데요. 2월 중순에 공략을 드리고 38%라는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자, 에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주로 공략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DDR5와 DDR6와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산이 본격적으로 앞으로 실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굉장히 단기간 안에 빠른 기간 안에 슈팅이 나오면서 38.2% 최근 시장에서 강한 흐름 나타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함께 살펴보시면요. 바로 지난주 생방송 공략주입니다. 저희가 퓨처캠을 제약바이오주를 오랜만에 또 공략을 드리면서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알츠하이머와 관련 있는 기업을 공략을 드렸는데요. 최근 시장에서 또 이슈가 나오면서 14.5% 굉장히 빠른 기간 안에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종목도 저희가 공략 드릴 시점이 정말 눌림목에서 공략을 드렸죠.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온 이후로 눌림목에서 방송 시점을 공략드리고 14%의 상승률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2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께 굉장히 많은 종목들로 또 좋은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또 최근 로보스타라는 종목도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LG전자와 협력 이슈가 나오면서 로보스타가 27.4%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월 초 오로스 테크놀로지와 함께 공략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로봇 관련주로 공략을 드리고 조금은 횡보 기간이 길어졌지만 최근 시장에서 저희가 방송에서 공략드렸던 모멘텀, 투자 포인트가 이슈로 불거지면서 27.4%라는 상승률을 굉장히 빠른 기간 안에 또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로봇주들, 반도체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종목들로 2월 한 달 동안 꾸준하게 수익 실현을 도와드렸는데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3월 시장 대비를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방송 공략주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도 두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공략주는 바로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사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었고 주가도 큰 폭으로 상승을 보였었는데 최근 시장에서는 좀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증권가에서도 작년에는 2차 전지는 과열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라는 레포트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2차 전지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레포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증권가 의견도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2부에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국내 배터리 업계들이 LFP 저가 배터리에 뛰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삼원계 배터리에 집중을 했었는데 이제는 저가 배터리에 뛰어들면서 LFP 배터리 관련주들이 또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기업은 LFP 배터리에 꼭 들어가는 필수 소재를 다루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나 LFP 배터리 성장에 따른 소재 기업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증권가 레포트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기업으로 손꼽힌 게 바로 오늘 공략주입니다. 지금 2차 전지 LFP 배터리가 성장하게 된다면 이에 들어가는 필수 소재 Si 음극과 탄소 나노튜브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오늘 기업이 2차 전지 도전제용 탄소 나노튜브 이 CNT를 독점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CNT를 다루고 있는 기업이 국내에 딱 3군데밖에 없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오늘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2차 전지주들 조금 담아보고 싶었다 하신다면 첫 번째 공략주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공략주는 로봇입니다. 로봇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조금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또 개별주 위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 같은 경우에는 최근 삼성과 LG 모두 글로벌 대기업들까지 모두 다 로봇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고 하죠. 우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반도체 공정에 투입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제는 반도체 공정에도 휴머노이드 로봇을 도입해서 사람 대신에 일을 한다고 하고요. LG전자에서도 지금 AI 로봇 비서를 개발을 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로보스타 이런 종목들이 또 상승이 나온 게 LG전자와 이슈가 되면서 상승이 나왔는데 이렇게 시장에서 또 모멘텀이 나올 때마다 로봇주들은 급등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늘 두 번째 로봇주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SNS에 한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인간처럼 똑같이 움직이는 로봇의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요. 옵티머스를 공개를 했었죠. 이 옵티머스가 공개가 되면서 이슈가 됐었는데 다시금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는 빅테크 기업들도 모두 다 휴머노이드 로봇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로봇 중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이 있는 기업들, 이와 관련해서 성장성이 많은 기업들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휴머노이드 경쟁이 펼쳐지면서 로봇용 감속기에 대한 중요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처럼 직접 움직이는 로봇들 같은 경우에는 이 움직임을 부드럽게 해주는 감속기가 꼭 필수적인데
이 감속기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늘 기업은 이 로봇 감속기를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이기 때문에 감속기 관련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역시나 상승 모멘텀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첫 번째 2차 전지와 두 번째 로봇주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생방송 공략주 모두 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하단 자막 참고하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생방송 시간 중에 함께 하시고 오늘의 두 가지 종목도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트렌디하게 바꿔드리는 방송 주식 트렌드 2부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4% 하락하면서 2,640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강보합권에 있습니다. 864포인트 기록하고 있네요. 오늘 간밤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PC 지수 발표를 앞두고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나스닥 지수가 0.6%가량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 지수는 그래도 잘 버텨주는 것 같고요. 이제 2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주식 트렌드와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 3월 시장 그리고 앞으로 하반기 시장도 잘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트렌드 이슈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드 첫 번째 이슈입니다. 지금 애플이 10년간 공들인 자율주행 전기차 애플카의 개발을 포기하고 관련 부서를 해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애플 고위 임원은 애플카 사업부에서 일하던 직원 2,000명 중 상당수가 생성형 AI 사업부로 이동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실제로 애플은 애플카를 출시한다라면서 계속해서 이슈가 됐었는데 이제는 애플카 개발을 포기하고 인공지능 사업에 매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어제 장 초반에 반도체 관련주들 굉장히 강한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이 애플카 이슈 이외에도 정부에서 HBM 투자에 25% 세액 공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 강세에 힘을 더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일 국내 증시에서는 한미 반도체가 9%, 이오테크닉스가 12%의 강세 흐름을 나타냈고요. 반도체 관련주들 오늘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오테크닉스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서도 인공지능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기업들 꾸준하게 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애플의 이슈와도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트렌드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트렌드 이슈는 바로 저PBR 관련 주들인데요. 국내 증시에서 금강원장의 밸류업 정책 강제성 언급이 주목이 되면서 저PBR 관련주들이 다시금 상승이 나왔습니다. 월요일장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공개가 됐는데요.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 내용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서 저PBR에 속하는 종목들이 이틀간 하락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시장에서는 강한 반등세가 났는데요. 금융위원장은 기준 미달 상장사는 거래소 퇴출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발언이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삼성생명이 12% 상승을 나타냈고요. 밸류업 관련 대장주로 꼽히고 있는 현대차가 4% 강한 흐름 보였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장에서 또 굉장히 강한 흐름을 나타냈죠. 4%가량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생명은 하락을 하고 있네요. 12% 어제는 강한 모습 나타냈지만 오늘은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개별주 위주의 장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렇다면 앞으로 3월 시장은 어떻게 대비 전략을 세워야 할지, 그리고 어떤 섹터와 어떤 공략주를 봐야 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희 주식 트렌드 함께 하시면 이러한 종목들 모두 다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바로 알려드리면요. 우측 하단 QR코드 나오고 있습니다. QR코드 쪽으로 휴대폰에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하단에 가깝게 비추시면 입장 바로 가능합니다. 생방송 시간 중에만 입장이 가능하고 생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문 닫아버리기 때문에 생방송 보고 계시다면 입장하시고 오늘의 두 가지 종목들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 첫 번째 공략주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첫 번째 공략주는 바로 2차전지 관련주입니다.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 트렌드에서 작년에만 공략을 드리고 올해는 처음으로 공략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간 부진한 흐름을 이어왔기 때문에 2차전지 주들은 여러분들께 공략을 드리지 않았었는데요. 이제는 다시금 2차전지 쪽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코스닥 대장주 에코프로비엠의 코스피 이전 상장 계획이 가시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리튬 가격까지 하락을 하면서 다시금 2차전지 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최근 2차전지 관련주들을 바라보는 증권가의 시선도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우선 이전 상장 카드가 에코프로비엠은 물론 2차전지주의 주가 상승 재료가 됐다고 합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전날 이사회를 열고 코스피 상장을 위해 코스닥 상장 폐지를 결의한다고 공시했고요. 다음 달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코스피 이전 상장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차전지 업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을 찍고 실적 개선 흐름에 진입할 것이다라는 판단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업황 개선 전망을 제외하더라도 이러한 우려감들, 악재가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기차 및 배터리 시장의 중장기 성장 기대감은 향후에도 기대가 많이 된다라는 의견이 많고 전기차 수요 둔화에 따른 출하량 감소 이러한 악재들이 쏟아졌었는데 이러한 악재들은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대비했을 때 현재 주가 수준도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합니다. 외국인과 기관 모두 현재 2차전지 쪽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2차전지에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주식 트렌드와 함께 오늘은 2차전지 관련주 그중에서도 성장성이 굉장히 높은 오늘 기업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2차전지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2차전지 종목하면 너무나도 많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2차전지 배터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2차전지 배터리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종류로 나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LFP 배터리, 리튬 인산철 배터리라는 뜻으로 리튬 인산철을 배터리의 양극재로 사용하는 배터리고요. 3원계 배터리가 있습니다. 이 3원계 배터리는 리튬 이온 배터리의 한 종류로 기존의 전기차에 많이 사용이 되던 배터리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배터리가 있는데요. 각 배터리마다 장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 3원계 NCM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주행거리가 길고 무게가 조금 더 나간다고 합니다. 3원계 배터리 장점으로는 수명이 길고 또 기온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점으로는 가격적인, 비용적인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무겁고 주행거리가 짧다는 단점이 있지만 가격적인 면에서는 장점이 있습니다.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에서 대세로 떠오른 후 이제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보급형 제품입니다. 지금 이 3원계 배터리에 비해서는 가격이 저렴하지만 안정성이 높고 에너지 밀도가 낮아서 주행거리가 짧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에서만 통용이 됐었는데 이제는 국내 시장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모두 다 LFP 배터리에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하죠. 국내 업체들은 중국산 LFP 배터리보다는 프리미엄 제품 개발 양산에 몰두해 오면서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이렇게 선두 자리를 차지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부터 국내 배터리 그리고 배터리 소재 업체들도 잇따라서 LFP 배터리 사업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뒤늦게 뛰어든 탓에 중국 업체들보다 사업성이 떨어짐에도 LFP 배터리가 더 이상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시장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국내 시장에서는 3원계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를 주력해서 생산을 했었는데 중국산 LFP 배터리가 시장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낮은 가격으로 인해서 좋은 위치를 선점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완성차 업체들에서 LFP 배터리를 선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국내 대기업들도 LFP 배터리에 뛰어들고 있는 건데요. 최근 전기차 수요가 많이 감소했다라는 뉴스 다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로 인해서 전기차 업계에서는 배터리 가격이 핵심 경쟁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특히나 전기차에서 가격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배터리 가격이라고 합니다. 배터리 가격에 따라서 전기차 가격이 달라지곤 하는데 배터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핵심 경쟁력으로 작용하게 되었고 자동차 제조사들이 저가 배터리를 많이 채택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완성차 업체들도 지난해부터는 LFP 배터리를 탑재한 중저가 전기차들을 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포드와 볼보, 폭스바겐이 이 LFP 적용 모델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내년에도 GM을 시작으로 대부분의 자동차 제조사들이 이 LFP 배터리를 적용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LFP 배터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LFP 배터리 시장은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는 17%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테슬라가 LFP 배터리를 채택하면서 지금 37%까지 확대가 됐다고 합니다. 시장 점유율을 굉장히 또 많이 높여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LFP 배터리 관련 기업들을 주목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2021년만 하더라도 글로벌 LFP 시장 점유율은 평균적으로 2025년에는 33%, 2030년에는 40%를 전망을 했으나 이미 지난해에 LFP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37%나 차지를 한 겁니다. 2030년까지 전망이 됐었는데 이미 2030년 전망치를 모두 다 채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정도로 현재 LFP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점점 더 많은 완성차 기업들이 이 LFP 배터리를 사용해서 전기차를 출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기존에는 말씀드렸다시피 NCM, 이 3원계 배터리를 개발에 힘을 썼었는데 이제는 이 저가 배터리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삼성 SDI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국내 기업들, 배터리 기업들 모두가 LFP 배터리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국내 대기업들과 함께 LFP 배터리 관련 기업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 2차 전지 중에서도 LFP 배터리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최근 모 증권사에서 배터리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LFP 배터리 기술 방향 중에서 CNT와 SI 음극재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우선 SI 음극재는 놔두고 CNT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2차 전지 소재 중 하나입니다.
이 탄소 나노튜브라고 하는 2차 전지의 소재 중 하나인데요. 이 CNT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의 전도성을 높이는 소재라고 합니다. 배터리 용량을 증가에 도와주고 충전 시간 단축, 배터리 수명 연장 등의 영향을 줘서 핵심 소재로 손꼽히고 있다고 하죠. 특히나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저온 특성이 있는데 이 저온 특성 개선을 위해서 CNT, 이 탄소 나노튜브의 탄소 코팅은 고스펙으로 적용이 확대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심도도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증권가에서는 2차 전지 중에서도 이 LFP 배터리와 관련이 있는 SI 음극 그리고 CNT 소재에 주목할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특히나 CNT, 이 탄소 나노튜브 같은 경우에는 LFP 배터리에 본격적으로 적용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합니다. CNT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볍고 강도가 센 데다가 높은 전기적, 열적 성격을 지녀서 2차 전지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LFP 배터리 관련 기업으로 준비해 왔지만 앞으로 다양한 분야로도 신규 사업 확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CNT와 관련 있는 탄소 나노튜브 관련 기업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2차 전지 LFP 저가 배터리와 관련 있는 기업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측 하단 QR코드 쪽으로 휴대폰의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하단으로 가깝게 비추시면 입장 가능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를 타고 입장해 주시면 저희가 생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공략주 공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금 생방송 시청하시고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빠르게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2차 전지 LFP 배터리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기업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업은 2차 전지 탄소 나노 튜브에 대한 연구 개발을 통해서 독자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오늘 기업이 하는 일은 이 CNT 도전제의 분말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CNT 도전제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와 음극재 다음으로 에너지 밀도를 올리는 엄청 중요한 소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특히나 LFP 저가 배터리에 있어서는 이 CNT 소재가 굉장히 필수적인데 오늘 기업이 이 분야에서는 지금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양극재용 도전제를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 양극재용 도전제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LG화학과 금호석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기업이 국내 유일하다고 합니다. 독점적으로 탄소 나노튜브를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LFP 배터리 시장이 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탄소 나노튜브가 역시나 수요가 많아지게 된다면 이 세 가지 기업이 또 성장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탄소 나노튜브 같은 경우에는 다루고 있는 기업이 국내에 딱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국내 기업이 많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CNT 생산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장벽이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제품이 나오고도 실제로 배터리에 적용돼서 판매되기까지 인허가 등의 4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은 산업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3사 기업들만 현재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나 성장력과 시장에서도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기업은 앞으로 LFP 저가 배터리가 시장에서 많이 상용화가 되게 된다면 특히나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기업은 2023년 매출액이 72%가량의 증가를 보였고 2차 전지 산업 수요 증가로 인해서 오늘 기업의 매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3분기에는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실적적인 측면도 굉장히 잘 받쳐주고 있고 매출도 꾸준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이유 역시나
굉장히 많은 글로벌 고객사들을 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SK온, 그리고 유럽의 2차 전지 기업인 노스볼트, 그리고 중국의 배터리 기업 BYD 같은 이러한 기업들, 굵직굵직한 기업들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고 현재 매출의 90%를 해외에서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도 꾸준하게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대기업들이 뒤늦게 이 저가 배터리 산업에 뛰어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기업은 이 국내 대기업들이 LFP 시장 선점에 나서기 이전에 미리 탄소 나노튜브, 이 CNT 사업을 진행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특히나 해외 매출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LFP 시장이 선점을 하게 된다면 역시나 오늘 기업이 가장 큰 성장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늘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도 LFP 배터리 관련 기업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오늘 시장에서 이미 살짝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조금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도 고점 대비했을 때는 바닥 구간에 있고요. 지금 바닥을 2번 찍고 추세를 상승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늘 기업의 성장성을 보시고 그리고 차트상으로 자리도 아직은 저가 부근에 있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공략하시면서 수익 실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전기차 수요가 둔화가 된 상황이고요. 이 수요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전기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배터리 가격을 낮춰야 되는데요. 오늘 기업은 역시나 LFP 배터리, 지금 전기차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LFP 배터리를 다루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은 2차 전지 중에서도 저가 배터리와 관련 있는 오늘 기업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많은 국내 기업들, SK온부터 LG에너지솔루션 이러한 기업들이 모두 다 지금 LFP 배터리 뒤늦게 뛰어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리 공략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리 이 LFP 시장에 뛰어들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상승 모멘텀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기업은 최근 증권가 리포트까지 발행이 되면서 LFP 배터리 성장으로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오늘 기업이라고 합니다. 2차 전지주 중에서도 여러분들께 가장 공략하기 좋은 종목 준비해 왔으니까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2차 전지주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LFP 저가 배터리 관련주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측 하단 QR코드, 화면 하단에 QR코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QR코드 쪽으로 휴대폰에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하단에 가깝게 비추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입장하셔서 저희가 지금 방송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2가지 생방송 공략주 그리고 노란톡 안에서만 드리고 있는 히든 공략주들까지 모두 다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차 전지 첫 번째 공략주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트렌드 3부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월의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2월의 마지막 거래일인 만큼 2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께 공략드렸던 종목들 다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저희가 2월 초부터 말까지 꾸준하게 두 가지 공략주 공략을 드리면서 꾸준하게 또 상승 나오는 종목들 공략을 드렸는데요. 지금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41.7%,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흐름을 나타냈고요. 에이펙트라는 반도체 기업으로도 38.2% 달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생방송 공략주였던 제약바이오주죠. 퓨처캠이라는 종목으로도 14.5% 굉장히 빠른 기간 안에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로보스타라는 기업을 공략드리면서 27.4%의 상승률 가져갈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께 2월 한 달 동안 굉장히 많은 종목들로 수익을 안겨다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월 초쯤에 생방송에서 공략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로봇을 지금 집중해야 되는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짚어드렸고, 특히나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LG전자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상승할 수 있다라고 꾸준하게 또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시장에서 협업 이슈가 나오면서 27.4% 강세 흐름 나타냈습니다. 이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노란톡 안에서 방송 끝나자마자 종목명 바로 공개해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방송 공략주 함께하면서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통해서 입장해주시면 오늘도 이 로보스타 다음으로 상승할 수 있는 로봇주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종목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로보스타로 또 최근에 27%가량의 수익을 안겨다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오늘도 다음으로 상승할 수 있는 로봇주 준비를 해왔는데요. 우선 두 번째 공략주 함께 살펴보시면 이제는 국내 로봇 관련주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산업용, 협동 로봇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인공지능 테마가 더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이제는 로봇 쪽에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AI를 탑재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반도체 생산 공정에 투입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라는 소식을 전했고요. 삼성 계열사인 삼성 웰스토리와 단체급식 로봇 자동화 솔루션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에서는 꾸준하게 로봇에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 새롭게 로봇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CES 2024에서도 삼성전자는 로봇 볼리를 공개하면서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데 굉장히 편리한 로봇들을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꾸준하게 삼성에서는 로봇을 신사업으로 보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삼성뿐만 아니라 LG전자에서도 이제는 로봇 산업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홈 AI 에이전트라는 AI 로봇을 새롭게 공개를 했는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로봇 비서를 공동 개발했다고 합니다. 두 다리에 달린 바퀴와 자율주행 기능을 통해서 집안 곳곳을 돌아다닌다고 하고요. 스마트홈 허브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가전을 연결하고 제어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LG전자의 마이크로소프트 협업 로봇 소식이 전해지면서 로보스타 굉장히 시장에서 또 급등이 나왔죠. 저희가 또 공략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협력 이슈나 새로운 로봇 공개 이슈로 또 상승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로봇 관련 기업 중에서도 감속기와 관련 있는 오늘 기업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임금 상승과 저출산 영향으로 노동력을 대체하기 위해서 로봇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기업에서는 이로 인해서 꾸준하게 로봇 쪽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산업 육성 정책까지 더해져서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굉장히 모멘텀이 큰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꾸준하게 투자하기에 좋은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최근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SNS에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공개를 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사람처럼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진화했다고 하는데요. 지난달 일론 머스크는 셔츠를 접는 옵티머스의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옵티머스가 바구니에 있는 셔츠를 손가락으로 꺼내서 테이블에 펼친 후 이를 접는 모습이 담겨 있는 굉장히 짧은 영상이었는데요. 이번 진화된 버전의 휴머노이드 로봇은 이전에 공개된 로봇보다도 더욱더 발전이 됐다고 합니다. 30%가량 빠른 속도로 걸을 수가 있고 5손가락을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렇게 테슬라에서도 새롭게 꾸준하게 로봇에 대한 발표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 미국에서는 피규어 AI라는 로봇 스타트업 기업의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하면서 더욱더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주목을 받으면서 더욱더 시장에서는 로봇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공략주로 로봇 관련주 준비해 왔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로봇을 계속해서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측 하단 QR코드 쪽으로 휴대폰의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하단으로 가깝게 비추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저희가 노란톡방 안에서 여러분들께 종목에 대한 설명들 그리고 다른 노란톡 히든 종목들까지도 꾸준하게 공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3월 시장에서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신다면 빠르게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노란톡방 안에서는 여러분들께 실시간 시장 브리핑부터 교육까지 모두 다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로봇에 대한 이슈를 꾸준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최근 노동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으로 로봇 도입을 통한 자동화, 효율화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로봇 시장 규모는 2025년 730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라고 하고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연평균 약 14%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삼성과 LG, 두산과 현대차 같은 국내 대기업들이 로봇을 개발해서 해외 시장에 진출할 계획을 세웠지만 핵심 부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은 위험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로봇용 감속기 같은 경우에는 국내를 포함한 지금 전 세계 시장에서 일본 제품이 사실상 독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의 기업이 세계 로봇용 감속기 시장의 약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로봇 업계는 이 핵심 부품을 국산화하려고 연구 개발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기업은 이와 관련해서 정밀 감속기 기업을 준비해 왔습니다. 국내 대기업들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와 LG전자 국내 대기업들이 모두 다 로봇 산업에 뛰어들고 있고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 로봇 개발에 있어서 핵심 부품을 해외에 의존하기보다는 국내에서 개발을 하고 사용을 하게 된다면 역시나 이 감속기 관련되어 있는 오늘 기업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국내 감속기 관련 기업인 오늘 기업 공략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꾸준하게 삼성과 LG, 현대차 모든 국내 기업들이 로봇 산업을 투자를 확대하고 있지만 이 감속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내 시장보다도 일본 시장의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지금 국산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국내 대기업들 입장에서도 국내 기업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비용적인 측면에서 더 좋기 때문에 지금은 감속기 관련 기업을 주목하셔야 되는 시점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업은 로봇용 정밀 감속기 전문 기업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휴보라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개발한 로봇인데 오늘 종목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아닙니다. 로봇과 관련이 있어서 로봇 관련주를 공략 드린다라고 사진을 넣어 놓은 거고요. 오늘 기업은 2009년 로봇 감속기를 개발해서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입니다. 감속기 같은 경우에는 로봇의 관절 구동을 하는 로봇 산업의 핵심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기업들이 꾸준하게 이렇게 개발하고 진행하고 있는 로봇 산업에 있어서
꼭 필요한 기업이 바로 오늘 기업입니다. 감속기가 있어야 로봇이 움직일 수가 있고 또 부드럽게 움직이고 행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감속기는 로봇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기업이 이 감속기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이기 때문에 공략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감속기 같은 경우에는 로봇의 약 40% 이상을 담당하는 주요 부품이라고 합니다. 오늘 기업은 치형 설계부터 생산까지 내재화된 유일한 국내 기업이라고 하고요. 지금 디스플레이, 방산, 이동 로봇, 서비스 로봇, 반도체 같은 이 첨단 산업 분야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로봇 기업 중에서도 로봇 감속기 기업을 공략을 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기업은 방산과 로봇, 반도체 대기업들을 모두 고객사로 두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나 한화 디펜스, 현대 로보틱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TSMC 같은 많은 글로벌 기업들을 또 이렇게 대기업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이 많은 감속기 관련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로봇 관련주 지금 아직 상승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께 이 종목을 공략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 차트 때문인데요. 차트를 함께 살펴보시면 꾸준하게 저가에서 횡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상승이 나오지가 않았고 또 한 번 상승이 나올 때 이러한 종목들은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저가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지 않지만 한 번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또 크게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저가에 있는 로봇 기업 궁금하다 하신다면 오늘 기업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첫 번째 기업과 두 번째 기업 모두 다 공략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첫 번째 기업과 두 번째 기업 마지막으로 요약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2차전지 관련 기업을 공략을 드렸죠.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계속해서 과열이다. 2차전지는 너무 고점이다라는 의견이 우세했는데 2차전지주들이 시장에서 하락이 나온 이후로는 이제는 저점이다. 2차전지를 사야 될 때다라는 증권가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2차전지가 과열이다라는 의견이 우세했는데 다시금 이제는 저가 가격의 또 매력도가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2차전지 중에서도 상승 모멘텀이 있는 기업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전지 주들 중에서도 특히나 현재 많은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LFP 저가 배터리를 주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배터리 업계들이 모두 다 이제는 LFP 배터리에 뛰어들고 있다고 하죠. 기존에는 3원계 배터리, NCM 배터리를 투자를 확대를 했었는데 많은 글로벌 기업들에서 전기차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이 LFP 배터리를 사용하다 보니까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 국내 기업들도 이제는 뒤늦게 LFP 배터리 경쟁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늘은 LFP 배터리 성장에 따른 소재 기업 공략을 해왔고요. 오늘 기업은 특히나 CNT, 탄소 나노튜브를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LFP 배터리 안에서도 이 CNT가 꼭 필수적인 요소로 손꼽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공략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공략주는 로봇 관련주입니다. 로봇 같은 경우에는 삼성과 LG에서 꾸준하게 로봇을 개발을 하고 있고 또 발표를 하고 있는 만큼 꾸준하게 올해 한 해 동안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테슬라, 글로벌 기업들도 이제는 로봇 경쟁에 뛰어들고 있죠. 특히나 휴머노이드 로봇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에 꼭 필요한 로봇 감속기 기업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 감속기를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로봇 기업을 담아보고 싶었는데 에브리보,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러한 종목들은 너무 고가에 있어서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아직 저가 부근에 있는 오늘 이 로봇 기업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기업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입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